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리치코 TV의 김기원입니다. 홍노부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저번에 우리가 대출 관련 또 얘기를 좀 해봤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배우고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그때 경청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야, 이게 대출도 이게 기술을 넘어서 예술의 영역이구나. 이게. 그러니까요. 그때 네. 여러 가지 꿀팁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또 우리가 네. 쇼구님 모시고 네. 또 그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쇼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출 전문가 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번에 네. 그 저희 그 리치고 채널에서 대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촬영이 끝나고 나서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또 촬영장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비하인드를 또 이야기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 그렇죠. 차마 이렇게 공중파에서 우리 리치고 TV 공중파가요? 방송 타기 네. 어려웠던 것들 네. 있죠. 네. 정말. 사실은 그런 거는 저희끼리만 할래요. 네. 아니, 저도 이제 우리 대출 필요하면 제가 쇼부님한테 제가 쇼부 치려고 제가. 그러니까 네. 쇼군님 쇼 붙인다고. 네. 아니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네. 보니까요. 또 알게 모르게 좀 약간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한 대출을 저희 지인분도 네. 지금 쇼군님하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예. 그래서 그래서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궁금하네. 네, 그래서 그것도 네.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왜 이렇게 비밀이 많은 대출의 세계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번에도 우리 영상을 봤지만 관련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먼저 링크 걸어드리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출, 개인 대출과 그리고 기업 대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요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네.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반인 분들이 대출하면은 그냥 은행 가서 대출 해주는 대로 받고 하는데 대출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개인이 받는 개인 대출 그리고 사업자, 개인 사업자, 법인이 받는 기업 대출 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대출 규제가 너무 많잖아요. 복잡하고 꽈져 있고 네. 거의 대부분의 대출 규제가 개인들이 대출 받는 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냥 은행 가서 소득대로 대출 받는 게 아니라 각각 지켜야 될 룰들이 너무 많아요. 다양하게.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개인 대출을 한 꼭지 또 따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네. 또 기업 대출은 이제 개인 사업자와 법인이 있는데 거기는 대출 규제가 사실 그렇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 대출이야말로 뭔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부동산으로 자산을 일굴 때 정말 필요한 대출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정말 자산 불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아니 그래도 네. 약간 조금 이제 개인하고 기업 대출에 정말 중요한 꿀팁 같은 거 네. 그런 거 있으면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단 개인 대출 쪽은 모든 규제가 대출을 덜 받게끔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렇죠. 소득 대비 너무 많이 받지 말라. 맞아요. 이게 큰 DSR 아이디어거든요. 이런 거. DSR 네. 때문에 그런데 근데 요 DSR 규제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지만 또 실무에서는 이렇게 명의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같은 소득이지만 또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예. 왜냐하면 대출을 더 받는다는 것은 물론 빚을 더 많이 내고 이자를 더 많이 내지만 내 집 마련 상황에서 좀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저층 살 거 로양층 사고 예, 저 돈 단지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짚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대출 부분. 아니 근데 내가 이게 자꾸 우리 숑구님하고 네. 촬영을 제가 느끼는 건데 네네. 뭔가 흡입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응? 뭔가 이야기 자꾸 빨리 가게 돼 이렇게. 목소리가. 네. 아니 그런데 네. 우리가 지금 그 대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네. 그 세계 최초부터 다주택자 네, 그리고 네.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네네. 뭐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사례별로 대출에 네네. 대한 방법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이 대출 관련된 영상을 볼 때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네. 그 꼭지마다 포인트를 좀 하나씩 딴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오해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그걸 좀 오. 짚어보면 네. 생애 최초가 LTV 80이라서 대출을 한도가 되게 높은데 그렇죠. 이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생애 최초, 나 생애 최초입니다. LTV 80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대출 받아서 불리한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생애 최초니까 무조건 대출 나온다. 80%만큼. 그렇게 알고 있는 오해 포인트가 있어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나도 이거 내가 얘기할 때 네네. 그렇게 아직 집 한 번도 산 적 없어? 그러면 생애 최초 이거 엄청 그렇죠. 크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그게 다가 거죠?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 그냥 막 알려줘도 돼요? 이런 건 이제 개인마다 네.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 그거를 다 풀려면은
한정된 시간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완전 케바케네요, 이게. 네, 너무 아. 케바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생애 최초면은 LTV 80이니까 지금 무주택자 너무 꿀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너무 많이 그렇게 광고되고 홍보돼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건 바로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또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무주택자와 갈아타기 하는 분들도 특히 갈아타기 하는 분들은 이미 대출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대출 때문에 새로 매수할 집에 주담대도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을 이렇게 시간을 조절하고 텀을 조절해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게끔 개인 상황마다 이렇게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사례들이 계속 작년, 재작년 누적되다 보니까 네. 이게 되게 좋은 케이스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 이분이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았네. 이런 것들이 좀 누적되다 보니까 그걸 만들어 보니까 좋은 콘텐츠가 나오고. 그런 아니 것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야, 네. 그러니까 이런 대출에 대한 이제 이런 노하우도 있고, 네네. 또 그러면 뭔가 금리도 뭔가 낮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 대출 금리도 그냥 은행에서 최저금리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 자사하고 봤는데 금리도 뜯어보면은 지난번 우리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준금리와 가상금리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알고 있냐에 따라서 가상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픽스 금리와 또 채권금리 얘기했는데 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내가 올바른 더 돈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근데 우리가 그 낮춰달라고 한다고 해서 은행에서 안 낮추잖아요. 금리냐 요구권. 네. 예, 그 부분이 이제 한정적이긴 한데 요 금리 선택은 기업 대출 영역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거기는 뭐 그게 없거든요. 뭐 부수거래 조건도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협상의 스킬을 발휘해서 인하를 시키느냐. 밀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는 해본 사람만 알고 은행 사이드 쪽에서 있어봤던 사람만 아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일반인들 모르는. 포인트.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출을 받기 전에 네. 정말 좀 유의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꼭 체크를 해봐야 될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쉽게 간과되기 쉬운 것들인데 약정서. 대출 받을 때 자필 서명 하잖아요. 네. 자필 서명 한 20장 정도 막 맞아요. 자기 이름 쓰고 하는데 대부분 자서하고 나면은 내 이름 쓰고 금액만 썼고 만기 정도 기억하는데 그 약정서에 나와 있는 모든 항목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네. 금리 항목이 중요하고 네. 또 하나는 내가 이 대출을 받고 나서 지켜야 될 것들이 네. 있어요. 추가 약정. 그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 네. 그냥 대출 뭐 5억 받았다, 10억 받았다. 만기 때 뭐 연장하지. 아니면 뭐 대환하지. 이게 아니라 야. 이 대출 받고 나서 내가 지켜야 될 거. 왜냐면 지금 대출 규제가 누더기처럼 쫙 부러져 있기 때문에 누더기요? 걸려들기만 하면은 대출이 안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거의 이거 지금 공부해야 되는 수준인데요.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네. 잘 받고 대출 네. 한도를 또 좋게 하는 방법. 네네. 그다음에 금리를 또 낮출 수 있는 방법. 네네. 이거를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네.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네. 이거 거의 공부해야 되는 수준인 거. 이거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네. 사실 저희가 네. 리시북 카페에서 네. 이번에 쇼군님의 네. 대출 관련된 강의 2주 정규 강의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2주? 네. 그럼 2주 내내는 아니고. 2주 내내는 건 아니고 네. 그리고 5월 14일부터 네. 5월 14일부터 2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죠. 5월 14일 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5월 21일 날 네. 또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씩 6시간의 6시간. 정규 강의를 진행을 할 그리고 계획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 생각해요. 뭐냐면 저도 이제 강의를 제가 5천만 원 넘게 들어본 사람이잖아요. 네, 부동산 쪽 강의만. 네네. 근데 강의를 들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물론 그 강사분한테 배우시는 노하우도 있지만 네. 특히나 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부동산 뭐 투자나 뭘 할 때 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근데 맞습니다. 그때 내가 어디 누구한테 해야 돼? 근데 강의를 들으면 네. 내가 그 사람 그 강의를 하신 분하고 접점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거 그냥 인맥에 그냥 투자다 생각하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우리가 그 투자라고 하는 것도 음. 그 분야에 투자를 잘해본 정통한 사람한테 우리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그렇죠. 대안을 얻을 수 있잖아요. 네. 대출 같은 경우도 네. 그런 영역이 아닌가라는 네.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강의 들으면서 그냥 강의만 듣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네. 뭐 제가 대출 받거나 이럴 때 네. 형구님이 또 직접 도와주실죠? 저희가 수강생분들은. 수강생분들 단톡방이 생겨서 아, 거기서 이제 강의 듣고 나서 네. 질문들이 많으실 겁니다. 음. 제가 아무리
6시간 열변을 토해서 꿀팁입니다. 이 말씀을 음. 드려도 집에 가면은 그게 뭐였지? 질문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맞아요. 우리가 또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서 너무 또 케바케니까. 예, 2주 동안 아주 밀착.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레버리지를 활용한 음. 자본주의의 생존 전략이라는 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게 지금 뭐- 대출인데 네. 다른데 얘기해요. 뭐냐면 너무 고급스러워서. 레버리지를 통한 네. 자본주의 생존 전략을 대출로 풀어내겠다. 아. 라고 하는 게 우리 이번에 네. 강의 주제잖아요. 레버리지를 네. 통한 자본주의 생존 전략.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 주제가 나왔나요? 이 주제는 네. 제가 용어 선정을 되게 고민을 했는데 대출도 어떻게 보면 남의 돈을 내 돈처럼 갖다 쓰는 하나의 네. 전략이잖아요. 네. 레버리지. 음. 그래서 그 용어를 가져왔고 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지금 저도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도 살아야 되는데 음. 내 돈만 갖고는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거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남의 돈, 특히 은행 돈을 싸게 갖다 써야 되니까 아. 저도 그랬고 여기 대표님도 그랬고 네. 수강생분들도 그럴 것이고 네. 저희 자녀도 그럴 거고 음. 레버리지를 잘 쓰는 전략을 알면 이거는 세금 없이 자녀한테 물려준 지식이다. 네. 대출 지식은 음. 증여하는 거다. 그런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들으면은 좋은 분들이 네.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뭐 저처럼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이런 기업의 대표님들도 들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이야말로 레버리지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내 현금이 마르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종잣돈이 공급돼야 되는데 음. 그 은행도 있고 투자자도 있고 네. 그렇게 대은행이나 투자자들 상대할 때 음. 기업으로서 내가 내 사업을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 음. 사실 기업 대출도 저는 하나의 설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은행 그 지점장님이나 실무자를 설득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설득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런 것 좀 그런 제가 것도 알려주는 건가요 지금? 이번 강의에서? 네네. 왜냐면 기업 대출 섹션을 제가 하나 뺐잖아요. 지금 네네. 한 주를 3시간 동안 하려고. 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단순하게 대출을 뭐 이렇게 해서 받으세요, 이렇게 받으세요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나의 투자 생활과 나의 사업에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 은행을 활용할 건가 그렇죠.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김 대표님은 지금 대출 관련돼서 네. 이런 식으로 6시간 네. 동안 끊임없이 뭔가에 대한 고급 정보를 준다라고 하는 게 네. 사실 옛날에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옛날 부동산 강의를 들을 때 저는 네. 대출 강의도 돈 내고 들었어요. 나 들었는데 네. 야, 저는 개인적으로 대출이 정말 중요한데 네. 와 6시간 동안 어떻게 좀 뭔가를 풀어낼까 네.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5월 14일에 진행하는 쇼군님의 강의 같은 경우는 더보기란에 네. 저희가 링크를 걸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음. 사실 우리가 리치고에서 진행한 리치고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리치고 카페에 들어오면 네. 또 많은 음. 또 정보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가입하셔서 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부동산 강의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공부고 교육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내가 그 분야에 그만큼 투자를 하면은 강의를 듣는 거에 저는 절대 돈을, 그러니까 제가 무슨 홍보를 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제 실제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인생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네. 근데 시행착오를 바로 줄일 수 있는 게 공부고 책이고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분야, 특히나 대출 같은 경우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건 사업을 하건 너무 필요한 분야잖아요. 근데 네, 네.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런 분하고 내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이런 내가 자리를 마련한다? 이것도 저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네네 맞습니다.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또 대출 관련돼서 고민이신 분들은 네. 휴관에서 들어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숑구님 모시고 저희가 이 신기하고 오묘한 또 대출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숑구님 종종 초대를 해서 대출에 대한 시장이 또 바뀌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